자, 우리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이랑 미분 했었죠. 예. 그래서 미분법은 다 외워주셔야 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한 다음에 미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극한 네 가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도함수 정의하는 것까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함수 하고, 삼각함수의 극한하고, 삼각함수의 미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 극한이랑 미분은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극한하고 바로 미분했었잖아. 얘는 사전 지식이 필요해서 덧셈 정리라는 거를 이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 배우고 삼각함수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미분. 네,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라는 거는 뭐였냐면은요. 일단은 우리 수1에서 했었어요. 자, 수1에서 우리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자, 얘는 기준이 되는 선이어서 시초선이라고 했고 얘는 이제 동경이라고 했어. 각을 나타내는 네, 반직선이어서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이 있는데 원이랑 만나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빗변분의 높이 이런 게 아니고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가 뭐였냐면은 r분의 y였어요. 기억나? 거의 근 1년 만에 해가지고 거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뭐분의 뭐였죠? r분의 x. 탄젠트 세타가 뭐분의 뭐였냐면은 x분의 y였어.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더 배울 거야? 세 개를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세 개를 한 번 더 배워볼 건데 일단은 네, 세 개를 더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냐면 코시컨트야. 코시컨트. C 붙은 거는 코라고 읽으면 돼요. 앞에를 코, 사인. 오케이. 자, 얘는 시컨트예요. 시컨트. 자, 얘는 코탄젠트예요. 코탄젠트. 그래서 네,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세 개를 추가적으로 배울 거야. 자, 얘네는 이제 뭐냐면은 코시컨트는 y분의 r이야. y분의 r은 얘랑 사인이랑 역수 관계겠죠? 자, 얘는 뭐냐면은 이제 x분의 r이에요. 그럼 얘는 코사인의 역수예요. 얘는 y분의 x야. 그럼 얘는 누구의 역수야? 탄젠트의 역수예요. 그래서 그냥 새로 정의를 할 거야, 이제 얘를. 알겠죠? 그럼 얘는 코시컨트가 뭐분의 1이다?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시컨트는 뭐분의 1이다?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새로 정의를 하는 거야.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 거기 빈칸에다가 순서대로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적어주세요. CSC 세타. 네. SEC 세타. COT 세타.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냥 앞 글자만 막 크게 써요. 자, 우리 처음에 외울 때는 헷갈리거든요. 그 외울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요. 그 사인의 역수가 코시컨트잖아. 코가 안 붙은 애들은 역수가 코가 붙어 있어요. 코사인은 시컨트. 코가 붙은 애들은 코가 안 붙어 있어요. 탄젠트는 코탄젠트. 얘네들이랑 비슷한 거야. 얘네는 코가 없죠, 앞에. 사인이랑 탄젠트는.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근데 얘는 코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역수 관계고. 그럼 거기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코시컨트는 뭐다? y분의 r이고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이다. 다시 한번. 시컨트 세타는 뭐고요? x분의 r이고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코탄젠트 세타는 y분의 r이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정리해 주세요. 그 우리 탄젠트가 2분의 파이에서 존재하지 않았거든? 왜 존재하지 않냐면은 x가 0이어서 그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0, y가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 y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됩니다. 분모가 0일 때는 정의 안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고1 때 뭐 했었냐면은 요거 했었어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가 뭐분의 뭐였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었죠? 네, 거기 적어주세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 다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몇이었어? 1이었죠. 이 두 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외웠었죠. 기억나니?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근데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외울 거예요. 두 개. 자, 그래서 두 개를 뭘 외울 거냐면은 얘를 활용하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새로 외워줘야 됩니다. 새로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는 한 번 타면 시커매진다. 예. 그렇게 잘 외워요. 예, 한 번 타면 시커매진다. 얘는 뭐 없어요. 그냥 1 플러스 콘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은 우리 계속 쓰일 거야.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은 증명은 이렇게 해볼게요. 탄젠트가 뭐분의 뭐였어요? 탄젠트가 뭐분의 뭐야?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바꾼 다음에 통분해 주시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몇이야? 1. 코사인 분의 1이 뭐예요? 시컨트. 그래서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이 두 개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두 개 가지고. 근데 맨날 할 때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외우자고. 어떻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그 옆에 다 증명돼 있어요. 어디 적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삼각함수 배우기 전에 새로운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각각의 역수.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그 다음 삼각함수의 관계 있었는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수1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배우는 거에서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와. 나중에 적분 가서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얘는 실제로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에 것만 좀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미분은 유도 과정을 쌤이 외우라고 했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유도 과정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유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공식만 외워주시면 돼요. 얘는. 알겠죠?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이제 요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일단 값을 표현하려면 원과 동경이 있어야 돼서 원이랑 동경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베타랑 알파. 자, 값을 나타내는 반직선이 동경이라고 했어요. 베타. 그 다음에 얘가 알파. 그래서 얘가 지금 P가 있고요. 얘가 Q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베타고요.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베타고 알파예요. 베타고 알파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지름을 1이라고 하면은 여기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 원래 코사인 세타가 아까 뭐였어?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였죠.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그럼 반지름이 1이면 X가 몇이겠어? 그냥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에서는 여기 좌표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돼요. 좌표가. 그 다음에 얘는 알파니까 각이 여기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됩니다. 우리가 좌표를 잡았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하면은 PQ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PQ가
선분 PQ 길이가 루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점과 점 사이 거리 했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지금 각이 뭐냐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죠, 각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우리 원에서 중심각이 똑같으면 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죠? 원에서 중심각의 뭐가?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랑 뭐가 같다고요? 현의 길이가 같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길이가 1, 여기가 지금 반지름 1이죠. 그래서 얘를 지금 길이를 또 다른 걸로 표현해 볼게요. PQ를. 자, 우리 코사인 법칙 기억나요? 코사인 법칙이 PQ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PQ 제곱 구할 수 있거든. PQ 제곱이 1제곱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얘네 제곱해서 둘이 같다고 해서 정리를 하면은 코사인의 덧셈 정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맨날 할 때마다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식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덧셈 정리들을 외워줘야 돼요. 네, 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증명하는 과정들이 쭉 있는데 증명은 이렇게 한다. 알았지?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밑에 1번, 2번, 3번만 채워놓고 증명 맨날 하기 힘들거든요. 증명은 이렇게 길이로 하는 거예요. PQ를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해서 두 식이 같다 해서 비교해서 덧셈 정리가 나왔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식 한번 정리해보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정리 한번 할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일단 1번 적어주세요. 옆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랑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우리 곱셈 공식 하듯이 구조를 외워주셔야 돼요. 구조를. 자,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 순서는 안 바뀌어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순서가 안 바뀌어요.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면 사, 뭐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도 돼요. 네. 앞글자만 따서 외워요. 사인 플러스면은 사, 풀, 코사 뭐 이렇게 외우던가 앞글자만 따서 그냥 외울 수 있으면 그냥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 마이너스면은 사코, 코사는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은 덧셈 정리를 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순서대로 쓴다. 각은 계속 알파, 베타 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한번 볼게요. 코사인. 자, 코사인은 또 달라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면 이번에는 코코야. 코사인, 사인이에요. 코사인, 사인. 그 다음에 부호도 가운데가 달라.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구조로 외워야 돼요.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알파, 베타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얘도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 순서는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은 코코, 싸싸. 여기는 이제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부호를 보면은 사인은 덧셈 정리가 부호가 가운데 부호가 그대로 가죠. 가운데 부호가 그대로 가는데 코사인은 가운데 부호가 달라져요. 가운데 부호가 달라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예. 그 다음에 탄젠트는 또 외우는 게 달라요. 탄젠트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래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외울 게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탄젠트는 분모는 1 풀마 탄젠트 두 개의 곱이고 분자는 합이나 차예요. 이제 합이면은 탄젠트 가운데 합 부호 반대. 그다음 차면은 가운데 차 부호 반대. 그래서 얘네들 다 외워주셔야 돼요. 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네, 금방 외워요.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백악 공식 해가지고 백악은 이제 우리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인 2알파가요.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죠.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 그래서 얘를 덧셈 정리를 쓰면은 이제 뭐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우리 아까 사인은 부호 가운데 부호 그대로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똑같죠? 똑같아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 이거야. 우리가 맨날 이거를 덧셈 정리를 하지 말고 얘는 외워서 여기에서 일로 바로 가자. 여기에서 바로 가자 이거예요. 썼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도 마찬가지로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인데 코사인은 뭐였죠? 일단 가운데 부호 반대 그 다음에 코코 싸싸였어요. 이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으로 써져 있죠. 두 개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꿨을 때 이 결과가 나오고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꿨을 때 얘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서 일로 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얘는 안 외워도 덧셈 정리만 정확하게 외우면은 금방 써낼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2알파 어떻게 해줘?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인데 탄젠트는 네.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알파.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쓰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고 2 탄젠트 알파.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왜 배각이라고 하냐면은 알파가 2알파 됐을 때 배가 된다 해서 배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반각이 있습니다. 반각은 뭐겠어? 각이 반이 된다 해서 반각이고, 반각은 유도하는 방법이 얘는 금방 하거든요. 근데 반각은 유도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반각은 뭘로 유도를 하냐면은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반각은 일단 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야. 코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는 코사인 알파예요. 그럼 얘는 일단 코사인 알파로 쓸게. 그럼 얘는 코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니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까 뭐로 바꿀 수 있다? 1 빼기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랑 같다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네.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1 넘기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얘로 얘네들이 같다 해서 그래서 사인 제곱을 넘기고 코사인을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2로 나눠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써도 된다. 기억 니은에 적어주세요. 유도하는 과정은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네, 쓸 필요 없습니다. 탄젠트 2분의 알파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각이 절반이 된다 해서 반각이라고 합니다. 반각. 그 다음에 3번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직선의 기울기를 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야. 탄젠트 알파. 원래 여기서부터 해서 x축과 이루는 양의 방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를 한번 구해본다. 구해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세타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베타 더하기 세타가 알파죠.
삼각형 외곽. 오케이? 그럼 세타는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세타를 직접 구하지는 못하고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는 뭐랑 똑같냐면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아.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만 알면은 기울기만 알면은 구할 수 있다. 기울기만 알면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르거든. 지금 뭐 육안상으로는 예각인데 둔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구한 거야. 얘 아니면 얘를. 얘 아니면 얘를 둘 중에 하나는 구한 거고,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탄젠트는 주기가 몇이었죠? 탄젠트 주기 몇이었어? 시원아 좀 차리고. 탄젠트 주기 몇이야? 파이. 그래서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랑 같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해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아. 그럼 얘네들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절대값이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예각을 구하라고 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구한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를 때는 그냥 절대값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절대값 처리가 돼서. 그래서 거기 등호에다가 요거 적어주세요. 절대값 처리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보니까 일단 세타가 몇 사분면이야?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래요. 세타가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죠. 우리 이거 기억나요? 얼싸안고 기억나요? 그 1, 4분면은 모두가 양수고 2, 4분면은 사인만, 3, 4분면은 탄젠트만,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몇이야? 1이죠, 1. 1. 그러면은 얘는 5분의 4여야 되겠죠? 5분의 4. 25분의 9, 25분의 16. 5분의 4예요. 오케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라고요? 1. 근데 얘가 몇이야? 25분의 9. 얘는 25분의 몇이야? 16이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근데 지금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어.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 뭐야? 마이너스 5분의 4. 우리 탄젠트는 뭐분의 뭐였어?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계산하시면은 4분의 3. 탄젠트가 4분의 3. 자, 그런데 뭘 구하래? 순서대로 코시컨트. 자, 코시컨트가 누구의 역수라고? 생각해봐. 생각해야 돼. 코시컨트. 코가 안 붙었어. 누구의 역수야?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가 사인의 역수예요. 자, 그러면은 코시컨트는 몇이에요? 코시컨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5. 자, 그 다음에 시컨트. 여기 코가 안 붙었네. 누구의 역수야? 코사인의 역수. 마이너스 4분의 5.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죠? 코탄젠트는 이름에서 누구의 역수야? 탄젠트 3분의 4.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탄젠트 세타가 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뭘 구하여라 라고 했냐면은 코시컨트 제곱 세타 플러스 시컨트 제곱 세타를 더해라 라고 했어. 집중하시고요. 오케이. 자, 코시컨트 제곱은 누구 분의 1? 사인 제곱 분의 1. 그래서 사인 제곱 분의 1. 일단 이렇게 바꿔볼게. 자, 누구 분의 1? 코사인 제곱 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 자, 그럼 얘네들이 통분해서 더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되겠죠? 자,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야? 1이죠, 1. 1. 그래서 우리가 뭐 구하면 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뭐 하면 돼요?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역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탄젠트가 마이너스 3이잖아. 탄젠트가 우리 C랑 S로 쓸게. 코사인 사인. 얘가 마이너스 3이래. 자, 그럼 우리 이거 연립할 때 항상 썼던 거 있어. 수원할 때. 어떤 거? 사인 코사인 구하려면 못 썼어. 두 개 더한 게 몇이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다? 1이다 해서 썼었죠. 이거는 항상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잖아. 그래서 이거 연립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구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사인이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야. 사인이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해서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몇이? 10c 제곱이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c 제곱이 10분의 1이야. 제곱하면 9c 제곱해서 10c 제곱이 1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c 제곱이 10분의 1이야. 야, 그럼 사인 제곱은 몇 분의 1이야?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9죠. 둘이 더한 게 1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사인 제곱 얘네들이 곱한 거의 역수니까 9분의 100 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곱하면 100분의 9인데 그거의 역수니까 9분의 100. 자, 일단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나와 있는데 지금 1번, 2번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알파 알면은 누구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몇이야? 1이에요, 1. 그럼 얘 제곱하면 몇이야? 9분의 3. 그럼 얘 제곱한 건 9분의 6. 그럼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 루트 9분의 6. 여기가 3분의 루트 6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1사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코사인 플러스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플러스. 오케이. 자, 그 다음 사인 베타 구해볼게. 사인 베타. 자, 얘 제곱하면 9분의 1이죠? 그럼 얘 제곱하면 몇이야? 9분의 8. 9분의 8. 그럼 얘는 3분의 2 루트 2야. 일단 써놓을게. 3분의 2 루트 2. 분모는 똑같아요. 항상. 분모는 똑같아요. 자, 근데 베타가 몇 사분면이에요? 보세요.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한번 구해보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사인은 뭐였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사인은 부호 그대로.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각 순서도 그대로야.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부호 그대로. 코사인, 사인. 외워주시면은 뭐 금방 하긴 합니다. 사인은 부호 그대로, 사인의 덧셈 정리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순서대로. 각은 늘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구했잖아.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곱하래. 몇이야? 9분의 마이너스 루트 3. 그냥 빼기 얘네 둘이 곱하래.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9분의 몇이야? 4루트 3. 그래서 우리 계산해 주시면 9분의 마이너스 5루트 3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 덧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은 뭐였냐면 코코 싸싸. 오케이, 코코 싸싸. 자, 코사인은 부호 가운데 반대로 됩니다. 코사인은 얘가 플러스면은 이 둘 사이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부호 반대로 돼.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그래서 우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루트 6이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얘네들이 곱하면 9분의 2루트 6. 그래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다. 그 다음 탄젠트. 탄젠트 구해놓고 할게요. 탄젠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루트 6분의 루트 3 해서 루트 2분의 1입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근데 어차피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분의 분자로 가시면 돼요. 분모 어차피 약분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예요. 마이너스 1분의 2루트 2여서 마이너스 2루트입니다. 탄젠트는 항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이랑 여기 가운데 부호 한 다음에 밑에는 탄젠트끼리 곱해져 있고요. 위에는 탄젠트끼리 더하거나 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호가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반대예요. 여기 부호만 바뀝니다. 얘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 부호만 바뀝니다. 곱과 합 또는 차가 분자에 있어요.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 1 플러스 둘이 곱하면 2 마이너스 2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5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루트 2.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그 다음에 백악, 반각 볼 건데 일단 또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게. 사인 세타가 5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가요. 분모는 항상 똑같아요. 5예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16. 25분의 16. 그러면 25분의 9 돼야 되니까 3입니다. 3.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거 몇 사분면의 각인지 체크. 자,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2사분면이니까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1번에 사인 2세타 한번 구해볼게. 그래서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는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였어. 그래서 사인 덧셈은 뭐였죠? 사, 코, 코사. 가운데 부호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얘는 사인, 코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여서 이렇게 가자. 외워 볼 수 있으면 외우자 라고 했어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왜냐면 사, 코, 코사 두 개가 더해진 거야. 그래서 두 개다라는 얘기고 둘이 곱하면 몇이야? 25분의 마이너스 12 25분의 마이너스 24. 자, 코사인은 뭐야? 코코, 싸싸. 가운데 부호 반대로. 그래서 얘는 못 외우겠으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코코. 두 개니까 코사인 제곱. 부호 반대, 사인 제곱. 못 외우겠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코코, 마, 싸싸 한 거요. 그래서 25분의 9. (25분의) 마이너스 7. 얘는 뭐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덧셈 정리로 푸세요. 탄젠트 2세타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고요. 탄젠트는 밑에는 1 하고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두 개 곱하고. 탄젠트 두 개 곱하면 탄젠트 제곱 세타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두 개 탄젠트 세타를 이제 더하거나 빼는 건데 부호 그대로여서 2탄젠트 세타예요. 2탄젠트 세타. 그래서 부호를 잘 체크해 줘야 돼요. 부호랑 형태. 자, 9를 곱해 주시면은 9-16분의 그래서 7분의 24입니다. 7분의 24. 그 다음 우리 아까 반각 3개 있었거든. 반각. 자, 반각은 어디에서 유도된 거였냐면은 여기에서 유도된 거였어요.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찢어줄 수가 있거든요.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세타. 이거 오케이? 그럼 이거 뭐라고요? 코사인의 덧셈 정리는 코코 싸싸 가운데 부호 반대로.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빼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은 얘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빼기 1.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2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준 게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예요. 얘는 가운데 부호만 반대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왜 그러냐면은 얘가 모여서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플러스 1이어서 그래요. 마이너스 2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플러스 1이어서 넘겨서 정리하시면은 저거 나옵니다. 얘는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유도 과정이야. 아까 한번 했었어 가지고
안 써도 돼요. 그 앞에 써져 있어요, 교재. 유도 과정이에요, 유도 과정.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얘는 할 줄 알아야 돼, 유도 과정을. 그래서 우리 뭐 구해야 되죠? 사인 2분의 세타. 그럼 뭐 구하면 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근데 얘도 부호 체크해줘야 돼. 왜냐면 제곱한 게 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코사인 세타 구하고 부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그럼 2분의 세타 몇 사분면이겠어요? 1사분면이죠. 그래서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대입해서 다 구할게요.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이거 지금 1번이에요, 1번. 얘랑 똑같다, 1번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여기 넣으시면 5분의 몇이야? 8. 루트 5분의 4. 루트 5분의 4로 쓸게. 루트 5분의 4.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넣으면 5분의 8. 2로 나눠서 5분의 4 됐다는 거예요. 요거 놓은 거야, 지금.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루트 해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럼 넣으시면은 여기가 5분의 2. 그래서 루트 5분의 1. 3번은 뭐겠어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그냥 예분의 2 하시면 되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예분의 2. 이제 몇이다? 예분의 2여서 2다. 3번은 2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 보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자, 우리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일단 얘를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은요. y는 2x-3. y는 2x-3, 2분의 3. y는 3분의 1x 플러스 1 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얘가 y는 2x-3이고 y는 3분의 1x 플러스 2 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예각을, 세타를. 근데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탄젠트 알파가 뭐라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 직선 누구야 지금? 더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기 몇이에요? 2죠, 2. 그다음 탄젠트 베타는요. 누구예요? 3분의 1이야. 탄젠트 알파가 2고요. 탄젠트 베타가 3분의 1이야. 근데 뭐 구하는 거라고요? 얘가 세타. 세타가 뭐야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 세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네. 그럼 일단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고요. (2에서) 3분의 1 빼고요.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분모 분자에다 3 곱하면은 5분의 3 곱하면은 5분의 5네. 3 곱하면 5분의 5. 탄젠트 1이 몇 도죠? 예각이 45도죠. 45도.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이다. 세타가 4분의 파이다. 지금 문제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한 건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래프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절대값 한 다음에 절대값 하시고요. 그냥 탄젠트 덧셈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뭐야 다?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그냥 바로 1 빼기 1 플러스 m, m 프라임 직선 기울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m 빼기 m 프라임. 어디에서 빼도 상관없어요. 절대값 씌우면 예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면 돼? 기울기가 2랑 3분의 1 주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2 빼기 3분의 1의 절대값 하면은 이게 탄젠트 예각이다. 그냥 바로 이렇게.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선을 그린 거야. 그리고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 거고, 나중에는 요것만 이제 외우셔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에서 P가 지금 D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래. D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 자, 얘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얘를 좌표평면 위로 올려버리면은, 좌표평면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1,3 1,4인가? 네, A를 원점으로 둘게요. 원점. 그럼 좌표평면 위로 올리면 직선 두 개가 이루는 예각이 돼요. 그럼 얘 기울기는 여기가 지금 1,4고 좌표로 잡으면 얘는 4,0이거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4예요. 기울기가. 그 다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얘랑 얘 점과 점 사이 기울기 구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그쵸? x가 3 증가할 때 y는 4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거를 구하는 건데, 세타가 예각이죠?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구하는 거야. 못 쓰면 돼?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 거기다 써볼게. 바로 1. 그 다음에 기울기 곱해.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6. 뭐야? 절대값 하고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6. 그 다음에 두 개 빼면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분모 분자에다가 3 곱할게요. 3 곱하면 3 마이너스 16. 그래서 13분의 16이다. 누가? 탄젠트 세타가 13분의 16이다. 다 못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삼각함수의 합성 볼게요. 합성. 자, 덧셈 정리는 각 안에 있는 걸 더하고 뺀 거를 풀어내는 거야. 전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뭘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연습하면 이제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이런 것도 많이 할 거야. 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삼각함수 덧셈 정리 배우기 전에는 특수각만 알고 있었어. 30도, 45도, 60도, 그 다음에 뭐 90도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몇 도야? 45도야. 몇 도야? 60도야. 그럼 우리 이제 사인 105도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105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덧셈 정리로 풀면 돼. 이거 지금 105도예요, 이 안에가. 얘 풀면은 사인은 뭐였죠? 사코, 코사였죠? 가운데 부호는 그대로야, 반대로야? 그대로야, 반대로야? 그대로.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인 우리가 105도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엔 사인 105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105도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 60도나 45도, 30도, 90도 이런 걸로 찢는 거야. 이게 몇이야?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하면 얘는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에요. 그래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네, 뭐 15도도 구할 수 있고요. 15도는 어떻게 구할까? 사인 15도는 15도 뭐 빼기 뭐? 뭐 빼기 뭐? 45 빼기 30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야 된다고. 75는 어떻게 구해? 뭐 더하기 뭐? 45도 더하기 30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사인 75도도 코사인 75도도 탄젠트 75도도 이제 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덧셈 정리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은 각의 합이나 차로 풀어내는 게 덧셈 정리야. 풀어내는 게 덧셈 정리. 오케이? 자, 근데 지금 66페이지는 뭐냐면 합성이래. 합성. 합성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성이야. 거꾸로 가는 게 합성이에요. 거꾸로 가는 게 합성이다. 합성은 덧셈 정리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 정리를 반대로 합치는 거야. 자, 그래서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자, 덧셈 정리가 되려면은 A랑 B가 뭐여야 되냐면은 삼각비여야 돼. A랑 B가 삼각비여야 돼. 근데 A랑 B가 삼각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삼각비로 만들 거야. 만들 거야. 근데 우리 아까 사인이랑 코사인 할 때 사인을 하든 코사인을 하든 각은 순서대로 알파 베타였었죠. 알파 베타. 오케이? 그럼 여기도 지금 순서대로 세타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인 알파면 여기도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제곱해서 더한 게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얘기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풀마,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사인 베타랑 얘네들이 제곱해서 더하면 1 돼야 안 돼요? 1 돼, 안 돼? 문서 1 돼? 제곱해서 더하면? 1 안 되죠? 우리 제곱해서 더해서 1 되려면은 각이 같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얘는 제곱해서 더하면 1 되죠? 얘랑 얘는 제곱해서 더하면 1 되죠? 그럼 내가 뭘 만들 거냐면 A랑 B가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되게 만들 거야. 식을 살짝 변형을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자, 2랑 1 제곱해서 더하면 1 되니? 2랑 1 제곱해서 더하면 1 돼? 안 되죠? 자, 그러면 2 제곱하면은 4고요. 1 제곱하면 5죠? 그럼 제곱해서 더하면 몇이야 얘는? 5죠, 5.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루트 5로 묶어. 루트 5분의 2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숫자로 먼저 보여줄게. 루트 5분의 1 코사인 세타. 그럼 얘네 제곱해서 더하면 1 되니? 제곱하면 몇이야? 5분의 4. 5분의 1. 그럼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삼각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니까. 그래서 얘를 코사인 알파로 하면 얘 뭐 사인 알파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루트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풀 거는 뭐냐면은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최대최소 구하는데 문제로 나올 거예요. 최대최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식의 최대최소를 한번 구해볼게. 최대최소를. 자, 사인이랑 코사인은 둘 다 몇과 몇 사이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근데 얘네 둘 다 동시에 1이 되는 세타가 있어? 사인도 1이면서 코사인도 1이 될 수 있어? 없죠. 없잖아. 어? 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잖아. 그럼 코사인의 절대값이 커지면 얘는 절대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식의 최대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걸로 놓으면 최대 최소를 못 구한다고. 근데 얘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얘랑 똑같다고 했죠. 자, 이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어. 최대 몇이야? 사인의 최대 몇이야? 1. 그럼 이 식의 최대 몇이야? 루트 5. 자, 사인의 최소 마이너스 1. 이 식의 최소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합성으로 뭘 하냐면은 사인이 삼각함수 두 개가 더해져 있어요. 더하거나 빼져 있어요. 자, 그들의 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게 삼각함수의 합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늘 이거 물어봐요. 자, 얘가 최대가 몇이야? 그럼 하나로 합쳐서 최대 구하시면 돼요. 얘가 최소가 몇이야? 하나로 합쳐서 최소 구하시면 돼요.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최대일 때 세타가 몇이야? 자, 최대일 때 세타가 몇이야? 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인이 몇 도일 때 1이야? 사인 몇 도가 1이었어? 90도가 1이었잖아. 90도가 되는 세타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들을 하나로 합칠 거다. 왜 합치냐? 이 두 식의 합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려고 합칠 거야. 자, 그럼 뭘 이용해서 합치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합칠 거다. 그럼 얘네들이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되면 삼각비가 돼. 근데 얘처럼 1이 안 되는 형태로 나올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얘네를 제곱하면 몇이? 제곱해서 더하면 몇이야? 5였죠? 그래서 거기다 루트 씌워서 그걸로 묶는 거야. 얘는 뭘로 묶어야 되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는 거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식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사인 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라고 지정을 하면 얘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가. 증명 과정에 나와 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사, 코, 사.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긴 하지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호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2번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다른 거야. 2번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뒤에가 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얘가 사인 베타로 나와 있어. 얘가 사인 베타면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사인 알파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 식 보니까 뭐야? 코사인 베타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 식 보니까 이거야. 싸. 그럼 뭐야? 코사인의 덧셈 정리다. 그러면 사인으로만 합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서 코사인으로도 합쳐줄 수 있다. 싸. 가운데 플러스니까 부호 반대로. 이걸로 합쳐줄 수 있다. 가운데 부호 반대로. 너무 못 끝냈어, 진도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삼각함수의 합성은 뭐 한다? 덧셈 정리 반대로 하는 거다. 덧셈 정리 반대로. 그럼 왜 해? 삼각함수 두 개가 더해져 있을 때 얘네들의 합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한다. 뒤에 문제 한번 보자. 뒤에 문제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필수예제 6번 보세요. 자, 필수예제 6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sin x 플러스 3코사인 x 빼기 1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사인이랑 코사인이 더해져 있으면은 한 번에 최대 최소를 못 구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2sin x
더하기 3코사인 x를 하나의 삼각비로 합칠 거야. 그걸 합성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합치냐? 얘네들이 제곱해서 더해. 4 더하기 9, 루트 13이죠. 그럼 루트 13으로 묶어. 그럼 루트 13분의 2 사인 x 플러스 루트 13분의 3 사인 x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는 루트 13 하고 사인 x 플러스 알파 뭐 이런 형태로 대충 만들 수 있다. 그 문제에서 최대일 때 세타가 몇이냐 라고 안 물어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최대일 때 세타가 몇이냐 라고 물어보려면은 이 뒤에 값들이 특수각으로 나와요. 특수각 2분의 루트 3, 뭐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래야 얘를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딱 봐도 특수각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대충 문자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최대 몇이야? 루트 13. 최소 마이너스 루트 13. 근데 뒤에 마이너스 1 더해져 있죠? 그래서 최대는 루트 13 마이너스 1.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13 마이너스 1. 최대, 최소.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은 그냥 바로 나중에 익숙해지면 2랑 3이야. 루트 4 더하기 9야. 그럼 최대 루트 13, 최소 마이너스 루트 13.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 뭐가 이상해? 1번은 그 사인 x, 코사인 x 각이 똑같거든요. 근데 2번은 x랑 x 플러스 3분의 파이야.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덧셈 정리로 풀어내야 돼. 얘를 풀어내야 돼. 자, 코사인 덧셈 정리 뭐야? 코코, 싸싸. 가운데 부호 반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 코사인 x. 얘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몇 배 하래? 마이너스 2 하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계산을 다시 해야 돼.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3 코사인 x 더한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뭐가 돼요? 2 코사인 x 플러스 루트 3 사인 x. 그럼 이제 합칠 수 있다. 덧셈 정리를 먼저 한번 푼 다음에 다시 합쳐서 최대치수 구할 거야. 자, 최대치수 익숙해지면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루트 씌우고 얘 제곱해 4, 얘 제곱해. 그럼 최대가 루트 7이야.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7입니다.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